앞으로 여러분들 안전 예산이 그리고 안전 관련된 이런 법들이 제정이 될까요? 폐기가 될까요?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세상은 이 안전에 대한 예산 그리고 안전에 관련된 그런 법들이 또 앞으로 증가가 되고 보완이 될 수밖에 없다. 높이 5m 이상 비계 조립 시 주의사항 관리 감독자 지휘 아래 작업 근로자 교육은 필수 관계자 외출입 금지 바람 시계 불면 작업 중지 폭이 10m 이상 더 반사이지 근로자는 안전대 착용이 필수죠. 우리 모두 함께 지켜요. 항공 비계 1.방향 1.85m 이하 항상 방향 1.5m 이하 하세요. 구조검토 구조립도 작성 시 2.7m 이하 가능하죠. 여러분 반갑습니다. LFHA 예방연구소의 이소장입니다. 오랜만에 인사를 드립니다. 제가 초창기 유튜브 촬영할 때 얼굴 공개하고 매우 오랜 시간이 지난 것 같습니다. 그냥 오랜만에 인사드리고자 카메라를 켰습니다. 자, 광고 하나 하자면은 예비 산업안전관리자를 꿈꾸고 계시는 분들 필수적으로 취득해야 되는 산업안전기사, 산업안전산업기사 그리고 추가적으로 건설안전기사 자격증이 있겠죠. 그 강의를 제가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고정 댓글에 그 링크를 걸어 드릴 테니까 혹시 예비 안전관리자 분들이 있으시면 그리고 현업에 있지만은 아직 자격증이 없어서 노후가 불안하신 분들은 꼭 클릭하셔서 제 강의를 듣든지 아니면은 타 강의를 듣든지 여러분들 반드시 자격증이 있어야 되는 시대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15년 전에 이 산업안전기사 자격증을 취득을 했습니다. 현재 이런 업무를 하게 될 거라고는 당연히 생각을 못 했겠죠. 그렇지만 취득을 하는 거하고 자격증 갖고 있는 거랑 그렇지 않는 거랑은 천지 차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40대, 50대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더욱더 취업의 문은 좁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여러분들 자격증이 없으시면 자격증을 반드시 따셔야 됩니다. 이걸 가지고 내가 5년, 10년 뒤 어떻게 먹고 살까 고민하시지 마세요. 일단 따고 고민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먼저 취득을 하시라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관심이 있으시면은 제 링크 타고 저와 함께 하신다면 제 쿠폰도 드리고 그리고 여러분들과 함께 미래에 대해서도 장래에 대해서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오랜만에 찾아뵙죠. 자, 57조부터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같이 공부한다기보다는 제가 한번 읽어드리고 현장의 경험들 조금 더 가미해서 여러분들 이해를 돕게 공부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앞에 암기송 한번 들으시고 자, 암기송을 다 해드릴 수는 없어요. 해드리고 싶은데 시간 제한도 있고 이게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리고 유튜브 최초로 그리고 산업안전분야 최초로 제가 제작하고 하고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알아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아요만 눌러주시면 돼요. 큰 힘이 됩니다. 자, 57조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계 등의 조립 및 해체 변경. 자, 여러분들 건설 현장 파트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산업 현장, 제조 같은 이런 분야에서 종사하신 분들은 조금 지루하실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조금 지나면 또 제조 쪽으로 또 브로드한 산업 현장으로 넘어가니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서 배워서 나쁠 건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배워간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자, 건설이든 산업이든 산업 현장이든 제조든 다 아는 사람은 못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 안다. 그 의미보다는 알아가고 있다. 이 표현이 정말 정확하지 않나 싶습니다. 자, 배워가는 즐거움 그리고 성장하는 즐거움이 우리 인생에 있어서 더 나은 내일을 만든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도 부족하지만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해 나가면서 하나하나 배우는 재미가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같이 응원해 주시고 달려갔으면 좋겠어요. 자, 1항 봅니다. 1항 봅니다. 자, 사업주는 달비계 또는 높이 5m입니다. 자, 이런 숫자는 시험 보는 분들이면 당연히 외워야 되겠죠. 근데 저희는 시험 예정인 분도 계시겠지만은 산업 현장에 계시는 분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냥 읽고만 넘어갑니다. 제가 쪽집게 강사는 아니니까 여기서는 그냥 설명만 드립니다. 자, 높이 5m 이상의 비계 조립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을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된다. 당연한 내용이 되겠죠. 자, 5m입니다. 자, 제조나 산업 현장에서는 2m를 주로 많이 인용을 하고 있죠. 왜 2m 이상이냐? 고소 작업이기 때문입니다. 지면에서부터 2m 이상 사다리를 딛고 올라가거나 그리고 그 이상에서 작업하는 경우에는 고소 작업이라고 합니다. 위험 작업이라고 분류가 되어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그냥 단독으로 하거나 허가 없이 하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에 딱 그 기준을 정하고 있는데 오늘은 비계니까 비계 기억하시죠? 자, 먹는 돼지 비계 아닙니다. 좀 더 설명드리겠지만 비계. 자, 이 비계는 5m 이상입니다. 5m 이상의 비계를 조립하거나 그러는 경우에는
다음 조치를 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원론적인 내용입니다. 당연히 안전 부분이 가미된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들으시면 그냥 이해될 거예요. 자, 근로자가 관리 감독자의 지휘에 따라서 작업하도록 할 거. 당연하죠. 단독으로 하면 안 돼요. 2m 이상, 그리고 달비계, 그리고 비계 같은 경우는 건설 현장에서는 5m 이상이기 때문에 위험 작업이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리 감독자 지휘를 반드시 따라야 돼요. 그래서 단독으로 임의로 하면 안 됩니다. 자, 2호 봅니다. 조립 해체, 변경 시기 및 법률 절차를 그 작업의 근로자에게 주지시킨다. 이건 뭐죠? 교육입니다. 주지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언제 우리가 설치하고 조립하고 해체하는 거, 이런 것들 여러분들 알려줘야 됩니다. 알아야 대응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주지를 시키고 교육을 시킨다. 그런 의미로 여러분들이 받아들이면 좋겠어요. 자, 참고로 제가 서두에 말씀을 못 드렸는데 이 비계라는 것, 자, 처음 나왔죠? 자, 고기 비계가 아니고 스캐폴딩이라고 합니다. 우리 스캐폴딩, 이 정도는 알고 계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수험생이 됐든 현장의 작업 반장이 됐든 관리 감독자가 됐든 우리 영어는 한 단어씩은 꼭 외우셔야 됩니다. 그냥 이게 무슨 필요냐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한번 배워보자. 호기심을 갖고 도전해봤으면 좋겠어요. 어려운 게 아니니까 스케어폴딩이다 이렇게 체크를 하시고요. 자, 높은 곳에서 공사할 수 있도록 당연히 임시로 설치한 가설물입니다. 고정이 아닙니다. 임시입니다. 임시. 그래서 계속 쓰는 게 아니고 잠깐 썼다가 현장 안전하게 착공이나 준공이 되면은 해체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임시입니다. 임시고. 그래서 흔히 우리가 시스템 비계나 아시바 족장 이렇게 현장 용어입니다. 부르는 경우가 있는데 아시바는 아시죠? 아시바는 일본 말입니다. 일본에서 따온 한자어인데 사실상 아시바라고 현장에서 많이 써요. 저도 학창 시절에 돈 벌려고 휴대폰 사고 오토바이 살려고 아르바이트 노가대 가면은 아시바 그랬어요. 지금 기억이 납니다. 근데 그때는 잘 못 알아들었습니다.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그렇지만 지금 보니까 아시바가 스캐폴딩, 비계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잘못된 표현이죠. 그렇죠? 비계라고 하는 게 맞고 또 비계라고 하면은 또 이제 고기 돼지고기 비계 이렇게 혼동하기 때문에 아시바라고 쓴다 이렇게 사전에 나와 있지만 저는 그냥 시스템 비계다, 그냥 비계라고 써도 상관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야, 용어 잘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3호 넘어갑니다. 자, 조립 해체 또는 변경 작업 구역에 해당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을 금지하고 출입 금지 표지판을 게시한다. 이것은 당연한 말이죠. 건설 현장뿐만 아니라 우리 산업 현장에 위험 물질을 취급한다든지 아니면은 안전보건 표지를 부착해야 되는 장소가 있죠. 반드시 게시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주지시키는 겁니다. 인지시키고 그 다음에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체크하시면 됩니다. 4호 보시면은 비눈, 기상이죠. 기상 상태가 불안정하거나 나쁘다. 그러면은 작업을 중지해야 됩니다. 자, 타워 크레인도 그 중지 조건이 있죠. 초속, 눈이 얼마나 내렸을 때, 바람이 얼마나 메타퍼세크로 불 때, 그리고 비가 얼마나 왔을 때 그 기준이 있는 것처럼 똑같습니다. 왜냐면은 이 임시로 설치된 이 가설물이기 때문에 비나 눈이나 악천후로 해서 굉장히 취약합니다. 흔들림 방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굉장히 견고하게 지침에 맞게 설치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5호 봅니다. 5호 보시면은 비계 연결 해체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기준이 있겠죠. 아무렇게나 설치하면 안 되겠죠. 폭 20cm 이상의 발판을 설치합니다. 폭이 넓어도 그리고 좁아도 문제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20cm 이상이라고 규정을 해놨습니다. 체크하고요. 근로자는 어떻게 되냐면 안전대입니다. 안전대입니다. 왜냐? 자, 5m 이상이 우리가 오늘 보고 있는 비계 조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5m 이상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지금 우리가 각 코마다 공부하고 있죠. 그 내용들에 대해서 인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5m 이상이면 고소작업, 매우 높은 위험 작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전대는 필수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시면 됩니다. 자, 6호 보시면은 재료 기구 또는 공구 등을 올리거나 내리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달줄 또는 달포대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산업안전기사에서 굉장히 많이 나와요. 파트 6에 보면은 건설 안전 파트가 나오죠. 거기에서 이 시험 문제 나왔던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달줄, 달포대 사용 가능합니다. 근데 오답에서는 사용하면 안 된다라고 나왔어요. 달줄, 달포대 전용으로 사용합니다. 체크하고 넘어갑니다. 자, 제조 현장에서는 사실 달줄이나 달포대 쓸 일이 거의 없습니다. 건설 현장에 주로 쓴다. 체크하고 넘어갈게요. 자, 밑에 한번 봅니다. 제 얼굴 사라집니다. 잠깐. 자, 2호 보시면은 사업주는 강간비계 또는 통나무 비계를 조립하는 경우는 쌍줄입니다. 쌍줄.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쌍줄로 합니다. 자, 그리고 다만 별도의 작업 발판을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경우에는 외줄로 할 수 있다. 안전성이 확보되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체크하고 넘어갑니다. 자, 58조 넘어왔고요. 비계를 점검하고 보수를 해야겠죠. 설치를 잘 했으면은 그게 끝이 아니죠. 우리 화학 공장도 그렇고 제조 공장도 그렇고 유지 보수가
보수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중요하면서도 유지 보수할 때 산업재해가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해요. 그래서 그에 따른 우리 SOP라고 하죠. 그 안전운전 절차서나 안전작업 허가 제도가 들어간 겁니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비계 점검하거나 보수를 반드시 해야 돼요. 왜냐면은 우리가 임시로 설치하고 또 가설물이기 때문에 바람이나 기상에 흔들리거나 그러면은 당연히 지지대의 내력이나 또 고정 상태도 풀릴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점검이나 보수 절차가 들어간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체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1호 보시면은 발판 재료의 손상 여부 및 부착 또는 걸림 상태. 기본적인 사항이죠. 그렇죠. 자, 2호 보시면은 접속부의 풀림 상태. 굉장히 많이 접속을 해놓죠. 전용 공구로 접속을 해놓는데 이게 하나하나 흔들리지 않는지 체크를 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3호 보시면은 연결 철물의 손상 또는 부직 상태. 자, 건설 현장에 따라서 일주일, 한 달 이내에 설치하고 또 해체하는 경우도 있지만은 장기간 지속되는 건설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여러분들 눈이나 비 이런 것들 외기에 많은 영향이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부식이 온다든지 아니면은 흔들림에 의해서 볼트나 이런 것들이 빠질 수가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상태를 반드시 체크를 해야 된다. 이게 바로 체크리스트 항목이 되는 겁니다. 자, 4호도 보시면은 손잡이 탈락 여부. 자, 부식도 마찬가지고 손잡이 또 그다음 다 확인해야 됩니다. 공장에서도 누출 화재 폭발 사고는 어디서 나죠? 자, 누출원이라고 합니다. 잠재 누출원이라고 하는데 거기서 누출되는 거예요. 주로 뭐죠? 펌프나 그다음에 이송 배관, 플렉시블 호수 그리고 접속부라고 합니다. 그런 것처럼 건설은 대부분 이제 화학 물질을 쓰지 않기 때문에 추락 낙하, 비례 이런 전도 위험 이런 것들이 주요 포인트가 됩니다. 자, 그러면은 추락이 발생한다 했을 때 가설물을 딛고 2m 이상 혹은 그 이상에서 작업을 하는 근로자가 밑으로 떨어지면 추락이잖아요. 그걸 어떻게 예방하느냐? 그러면은 근로자의 휴먼 에러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도 물론 있을 수 있겠지만 이 건설물 시설에 대한 문제도 반드시 있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설치 그리고 점검에 해당하는 이런 부분들을 자주 체크를 해야 된다. 체크를 하고 넘어갑니다. 그래서 고도 작업이나 이런 것들을 추락할 수 있는 위험점은 뭡니까? 여기서는 손잡이나 연결 재료, 접합부가 되겠죠. 접속부 이런 데가 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5호는 당연히 똑같은 말입니다. 기둥의 치마나 변형, 편위, 흔들림 상태 이런 거 되겠고요. 6호 보시면은 당연히 흔들림 상태. 왜냐면은 외기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자, 튼튼하게 매달려 있느냐, 고정이 되어 있느냐,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 시몬스.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3절 넘어갔고요. 강관 비계 및 강관 틀 비계입니다. 자, 비계 항목은 똑같아요. 그 용어는 똑같고 강관이냐, 강관 틀 비계냐 이것만 여러분들이 체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일단 사업주는 강관 비계를 조립하는 경우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된다. 자, 1호 봅니다. 당연한 내용은 그냥 넘어갈게요. 자, 비계 기둥에는 미끄러지거나 침하는 것 방지하기 위해서 깔판이나 받침목 등을 사용해서 밑둥잡이를 설치하는 등의 조치를 해야 됩니다. 자, 고정하라는 겁니다. 튼튼하게 고정하라 이런 내용이고요. 2호 보시면은 단단히 묶으세요. 어디를? 교착부 또는 적합한 부속 철물을 사용해서 접속하거나 단단히 단디 묶는 겁니다. 단디 묶습니다. 여러분 체크하시고 넘어갈게요. 3호는 2호랑 비슷하죠. 교차 가세로 한 번 더 보강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건설물 그다음에 설계나 또 구조 강도 계산하는 거 보면은 이런 항목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외줄로 했을 때, 쌍줄로 했을 때, 하나로 했을 때, 가세로 보강했을 때 그 힘 그리고 지지할 수 있는 힘, 버틸 수 있는 힘이라고 하죠. 그 내력이나 지지할 수 있는 지탱할 수 있는 힘들이 굉장히 높아지겠죠. 안정성도 덩달아 높아진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단순하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4호는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리고 답은 한번 봅니다. 답은 보시면은 인장재와 압축재로 구성된 경우에는 인장재와 압축재 간격을 1m 이내, 1m 이내입니다. 여러분들 체크하시고요. 당연히 가공 전로 근접해서 비계 설치하는 경우도 있겠죠. 전선이 지나가는 그 통로가 되겠네요. 거기에는 당연히 가공 전로와의 접촉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에 상응하는, 그에 대응할 수 있는 방호구, 절연용 방호구를 당연히 지급하고 근로자는 써야 되는 의무가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60조 넘어왔습니다. 자, 사업주는 강관입니다. 강관. 자, 강관이 재료가 되겠죠. 자, 이걸 사용해서 비계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밑에 사항을 준수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여기서는 60조는 시험 문제가 굉장히 많이 나오죠. 어디에서? 기사나 산업기사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는 문제입니다. 숫자니까. 그리고 헷갈리니까. 1호 보십니다. 자, 비계 기둥 간의 간격은 띠장 방향에서는 1.85m 이하입니다. 이하. 자, 장선 방향은 1.5m 이하. 굉장히 많이 외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자, 안전성에 대한 구조 검토를 실시하고 조립도를 작성하면 안정성을 확보했다라고 보고 각각 2.7m 이하로 할 수가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선박 및 보트 건조 작업
등도 똑같이 준수해야 되고요. 나머지는 그냥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밑에 산업안전보건기준관련 규칙 만화로 보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이해하기 쉽게 나왔어요. 자, 이거 여러분들이 안 보시면은 직무유기입니다. 전 그렇게 생각해요. 이렇게 떠먹여줬는데도 이 안전보건공단에서 이렇게 잘 준비해가지고 만화로 제작하는 거 쉽지 않거든요. 근데 무료로 배포했는데도 공부 안 했다, 모른다 한다면 이것은 심각한 문제가 있다.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한테도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여러분들 체크하시고요. 자, 2호 보시면은 띠장 간격은 2m 이하로 합니다. 너무 길어도 문제가 되겠죠. 2m 이하로 합니다. 자, 비계기둥의 제일 윗부분은 31m, 굉장히 많이 나왔던, 그리고 우리 수험생들을 괴롭혔던 문제입니다. 31m 되는 지점으로부터 비계기둥은 2개 강간으로 묶어 세웁니다. 다만 브라켓, 까치발이라고 하죠. 그걸로 보강할 경우에는 2개 강간으로 묶을 경우, 그 이상의 강도가 유지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체크하시고요. 비계 기둥 간의 적재 하중 굉장히 중요하죠. 이게 굉장히 무너지면 굉장히 위험한 재해로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적재 하중은 400kg입니다. 그래서 비계 기둥 간의 적재 하중은 400kg 초과하면 안 된다. 이렇게 체크하면 되겠습니다. 자, 61조 보면은 강간의 강도를 식별할 수 있도록 강간의 색이나 기호를 표시하는 등 당연히 식별 조치를 해야 된다. 기본이죠. 그래서 알아야 되고 인식해야 되고 올바른 그 강간을 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사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산업 현장에도 보면은 우리가 소방 배관은 뭐 빨간색, 그리고 다른 위험물질 배관은 다 각기 색이 나눠지는 것처럼 이게 휴먼 에러를 방지하기 위한 겁니다. 그래서 근로자라고 하면은 뭐 제조업이든 산업 현장이든 건설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든 관계없이 다 포괄적인 용어잖아요. 요즘은 종사자라고 이렇게 법에 명시가 되어 있는데, 아무튼 그분들이 이제 산업 현장에서 일을 하고 그분들이 다치는 거잖아요. 사람, 휴먼이 다치는 건데, 대부분의 그 산업재해를 우리가 분석해 보면은 약 85% 이상이 이 휴먼 에러, 근로자의 실수, 에러로 인해서 발생한다. 통계가 있기 때문에 근로자가 미스하지 않도록, 이렇게 실수하지 않도록 우리가 조치를 취해줘야 되는데, 대표적인 게 이제 어떤 색깔, 배관의 색깔을 표시한다든지 표식이나 이런 기본적인 안전보건 표지 등을 통해서 근로자가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줘야 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마지막 그 62조 넘어왔습니다. 강관틀 비계입니다. 틀입니다. 강관틀 비계 조립해서 사용하는 경우는 거의 비슷합니다. 비계 기둥의 밑둥에는 밑받침 철문을 사용해야 되고 항상 수평 및 수직을 유지해야 된다. 당연한 얘기고요. 높이 20m 초과하거나 중량물의 적재를 수반하는 작업을 할 경우에는 주틀입니다. 주틀 간의 간격은 1.8m 이하로 합니다. 1.8m. 그래서 굉장히 시험 문제 내기 좋겠죠. 한번 보시면은 주틀 간의 교차 가세를 설치하고 최상층 및 5층 이내마다 5층입니다. 수평재 설치. 자, 틀 비계 아까 5m 이상이라고 했죠. 여기도 5층입니다. 5층 이내. 그래서 55 하고 암기했던 기억이 있네요. 자, 수직 방향으로는 6m, 그리고 수평 방향으로는 8m 이내마다 벽 이음입니다. 이어줘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5호 보시면은 길이가 띠장 방향으로 4m 이하이고 길이가 10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10m 이내마다 버팀 기둥입니다. 자, 오늘도 산업 현장과 건설 현장에서 수고하시는 우리 안전관리자 여러분들을 응원드립니다. 화이팅! 관리 감독자 지휘 아래 작업, 근로자 교육은 필수, 관계자 외출입 금지, 바람 시계 불면 작업 중지, 폭이 10m 이상 급한 사이지, 근로자는 안전대 착용이 필수죠. 우리 모두 함께 지켜요. 방향 1.85m 이하, 항상 방향 1.5m 이하 하세요. 구조감독 구조립도 작성 시점